있어 그것이 몇 번의 아들아! 마석기 지점장의 손바닥이 이수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죄송해요. 육중한 타격음이 창고 안을 메웠습니다. 수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입가에서 핏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정말 못합니다. 수연이 떨리는 지금 목소리로 반항하는 거냐?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석기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금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삐삐삐, 철커덕,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못한다고 짓거려? 지점장님, 제발요. 마석기가 금고 안에서 현금 뭉치를 움켜쥐었습니다. 5만 원권 다발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짐승의 것이었습니다. 퍽! 현금 뭉치가 수연의 얼굴에 장렬했습니다. 지폐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수연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얘다. 이거나 먹어. 돈 필요해서 들어왔잖아? 치료보다 지업이야. 마석기가 미친 듯이 웃으며 지폐를 던졌습니다. 5만 원권 다발들이 수연의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 세상이 미쳐 창고 돌아가는구만. 구석, 청소도구함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낡은 청소부 조끼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대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소름이 끼칠 만큼 차갑고 살벌했습니다. 강동철이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끝까지 나이 들어보시오. 68배 강동철입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한성은행 본점 18층 은행장 집무실은 고요했습니다. 100평이 넘는 공간에 앤티크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동철 은행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강민성이 서 있었습니다. 민성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제 뜻은 확고합니다. 민성이 말했습니다. 결혼하겠다는 거지? 강동철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네. 그 아가씨가 계약직이라며?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민성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강동철이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나도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무슨 확인을요? 민성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강동철은 대답 대신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딸각. 수화기 너머로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행장님. 들어와. 2초 후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동철이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청소부 조끼, 신분증, 용역업체 계약서였습니다. 아버지, 설마. 민성이 당황한 표호로 물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강동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진짜 우리 집안 며느리감인지 말이다. 사흘 후 한성은행 강남중앙지점 로비는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고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바쁘게 손을 놀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청소부 조끼를 입고 목에는 때 묻은 수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대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요. 오늘부터 청소 맡게 된 강 씨라고 합니다. 강동철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완벽하게 60대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은행장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청소도구는 지하 1층 창고에 있어요. 고맙습니다요. 강동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대걸레를 끌며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재빠르게 지점 내부를 훑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 고객 응대 태도, 사무실 배치,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조심하세요. 누군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동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번 창구에 앉아있는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명찰에는 이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길을 막았나 봅니다. 강동철이 얼른 대걸레를 치웠습니다. 아니에요.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넘어지실까 봐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청소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수연만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가 민성이가 말한 그 아가씨로군. 강동철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그는 다시 허리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은 북적였습니다. 도시락을 먹는 사람, 배달 음식을 시킨 사람, 각자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은 구석 의자에 앉아 김밥 한 줄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수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샌드위치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수연 양. 강동철이 얼른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이거 드세요. 수연이 샌드위치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제가 2개 샀는데 하나가 남아서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동철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의 책상 위에는 이미 먹다 만 샌드위치가 하나 있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요. 잘 먹겠습니다. 강동철이 샌드위치를 받았습니다. 수연이 돌아서서 가려는데 강동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연 양은 참 마음씨가 곱구먼. 어디서 그런 배려심을 배웠소? 수연이 멈춰섰습니다. 그녀가 뒤돌아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배운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청소 일하셨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 도시락 갖다 드리러 회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아무도 아버지한테 말 안 걸더라고요. 그게 좀 슬펐어요. 강동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인사라도 제대로 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구먼. 강동철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녀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동철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수연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성이 녀석, 좋은 아이를 골랐구나. 그때였습니다. 쿵! 지점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마석기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배가 불룩 나온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은 붉었습니다.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야, 거기 청소. 마석기가 강동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동철이 얼른 일어섰습니다. 네, 지점장님. 복도에 먼지 그대로잖아. 눈이 침침하면 집에 가서 쉬라고. 마석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강동철 옆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그의 발을 밟고 갔습니다. 으드득, 으윽. 강동철이 신음을 참았습니다. 마석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수연이 달려왔습니다. 그녀가 강동철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요. 괜찮아요. 강동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석기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강동철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밀면서도 그의 귀는 주변 소리를 모두 포착했습니다. 지점 내부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고객 응대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지점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동철은 대걸레를 들고 지점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번 달 실적 미달이면 다들 각오해. 마석기의 고함이었습니다. 지점장님, 하지만 이 대출권은 너무 위험합니다. 담보 가치가. 부지점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닥쳐.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실행해. 쾅!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동철이 멈춰섰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비리 냄새가 나는군. 저녁 7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강동철도 청소를 마치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실장, 강동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행장님. 강남중앙지점 마석기 지점장, 뒷조사 들어가. 알겠습니다. 강동철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연 양? 강동철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 어르신. 수연이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요? 누가 괴롭혔소? 강동철이 다가갔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실수를 해서 지점장님한테 혼났어요. 어떤 실수? 고객 서류를 잘못 처리했대요. 사실 제 실수가 아닌데.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제 아이디로 불법 처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강동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수연 양. 네. 조금만 참으시오. 곧 다 끝날 거요. 강동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힘내시라는 말이요. 강동철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르신.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그녀가 창고를 나갔습니다. 강동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밤 11시, 지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만 1층 로비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실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석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500억 건 무조건 통과시켜. 알았지? 마석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담보, 그딴 거 신경 쓰지 마. 서류는 내가 다 만들어놨어.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장부가 있었습니다. 이중 장부였습니다. 마석기는 펜을 들어 장부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리베이트 금액이었습니다. 7억. 그가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행 월급으로 언제 이만큼 벌어? 그때 창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마석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강동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점장실 창문을 통해 마석기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네 무덤은 자네가 파는구먼, 마석기.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점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대출 실행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석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500억 원 대출 승인 버튼.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드디어 끝이다. 그가 버튼을 클릭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띵동.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마석기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본점 감사팀 출동 예정. 조심하십시오. 마석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지점 현관으로 검은 승용차 세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한성은행 본점 감사팀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마석기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헛것을 봤나? 그는 휴대폰을 주워들고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장난 문자였을까요? 마석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이게 하는 새끼. 그가 휴대폰을 던지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동철은 평소처럼 대걸레를 들고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출근하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수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강동철의 눈에는 그녀의 피곤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졌습니다. 수연 양, 어젯밤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강동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일이 많아서요. 수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강동철이 대걸레를 세워두고 다가갔습니다. 혹시 지점장 양반이 또 괴롭힌 건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요. 어제 제가 처리한 대출건이 있는데 지점장님이 서류를 다시 가져오래요. 뭔가 이상하다고. 이상하다니? 고객 정보랑 담보 가치가 안 맞는데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규정대로 했거든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점장님이 제가 일부러 실수한 거 아니냐고. 강동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연 양은 잘못한 게 없소. 기죽지 마시오. 고마워요, 어르신. 수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사무실로 들어가자 강동철은 지점장실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이었습니다. 로비는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강동철은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3번 창구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지점장 불러. 50대로 보이는 남자 고객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시빨개져서 창구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 진정? 내 예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는데 진정하라고? 당장 책임자 나와. 남자가 책상을 쾅쾅 쳤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석기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능글맞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점장이야? 내 돈 어디 갔어? 남자가 마석기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마석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 제 방으로 가시죠. 진정? 좋아. 가자. 두 사람이 지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곧 안에서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0분 후 남자가 지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데 청소하던 강동철과 부딪혔습니다. 어이! 남자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요. 강동철이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화풀이 대상을 찾은 듯 했습니다. 눈이 어디 달렸어? 이 영감아.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강동철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싸. 물이 강동철의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르신. 이수연이 4번 창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가 강동철에게 달려가 자신의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연이 남자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계약직 주제에 나한테 대들어?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고객님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어르신께 이러시는 건 잘못됐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고 있네. 은행에서 일이나 제대로 처리해. 그가 로비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강동철은 젖은 얼굴을 닦으며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양, 괜찮소? 이런 일은 자주 있는 거요. 어르신.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강동철의 옷을 닦아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마석기였습니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지점장님. 수연이 돌아섰습니다. 은행 분위기 흐린다고 했지. 청소는 청소나 하고 직원은 일이나 해. 마석기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강동철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퍽! 으! 강동철이 신음을 참았습니다.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지점장님.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마석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안 돼요. 어르신께 사과하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이 강동철을 보호하듯 가로막았습니다. 마석기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계약직이 나한테 명령해? 어르신은 잘못이 없어요. 고객이 먼저 물을 끼얹었고 어르신은 사과까지 하셨어요. 근데 지점장님이 왜 어르신을 차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석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동철은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어린 여직원이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맞서면서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민성아, 내가 옳았다. 이 아이는 진짜 백이구나. 강동철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각오해. 너 오늘 끝이야. 마석기가 으름장을 놓으며 돌아섰습니다. 그가 지점장실로 들어가자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저 계약직 끝났네. 지점장한테 대들다니 미쳤나 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동철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소, 수연 양. 어르신, 제가 너무 나섰나요? 아니요. 수연 양은 옳은 일을 했소. 강동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정말 잘릴 것 같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동철이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곧 다 해결될 거요. 무슨 뜻이세요? 그냥 하는 말이요. 강동철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가방을 메고 나오는데 강동철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수연 양, 잠깐만. 강동철이 주머니에서 파스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내 다리 걷어찬 거. 수연 양 때문에 생긴 일이니 수연 양이 붙여주시오. 강동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황당해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강동철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수연이 결국 무릎을 꿇고 파스를 떼었습니다. 강동철이 바지를 걷어 올리자 정강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괜찮소. 수연이 조심스럽게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어르신은 왜 이렇게까지 일하세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돈을 벌어야지. 가족은 없으세요? 강동철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소. 아드님은 뭐 하세요? 은행원이요. 어머, 그럼 어르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동철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자랑스럽지. 파스를 다 붙이고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수연 양은 왜 은행에서 일하오? 강동철이 물었습니다. 저요? 저는 언젠가 정규직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꿈이 있어요. 언젠가 지점장이 되는 거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 좋은 상사가 되고 싶어요. 강동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훌륭한 꿈이구먼. 근데 오늘 일 때문에 그 꿈도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수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강동철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수연 양, 선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은 오래가지 못하오. 기다려보시오. 네. 언젠가는 수연 양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 날이 올 거요. 강동철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르신. 어르신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요. 그녀가 먼저 주차장을 나갔습니다. 강동철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밤 9시, 지점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실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석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님, 500억 건 이번 주 안에 무조건 통과시켜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 지점장, 조심해. 요즘 본점에서 눈독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괜찮습니다. 제가 다 처리했어요. 서류도 완벽하고. 그래도 조심해. 들키면 우리 다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석기가 책상에 기댔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500억? 이번만 하면 끝이야. 이번만. 그가 서랍을 열고 검은색 장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년간의 불법 대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총액은 2천억이 넘었습니다. 마석기는 장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옆에 있는 파쇄기로 다가갔습니다. 파쇄기 안에는 이미 잘게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증거는 남기면 안 돼. 그가 파쇄기 안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마석기가 화들짝 놀라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그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 구석 청소 도구함 뒤에 강동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석기가 방으로 들어가자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강동철은 지점장실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귀를 문에 댔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강동철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마석기는 화장실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강동철은 재빠르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파쇄기로 다가갔습니다. 파쇄기 안에서 서류 조각들을 한 움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동철이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마석기가 지점장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경과민이야. 그가 불을 끄고 지점을 나갔습니다. 강동철은 마석기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나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이었지만 맞춰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하겠군. 강동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틀 후,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점 로비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제네시스 최신형이었습니다. 차에서 30대 초반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그는 단번에 시선을 끌었습니다. 강민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로비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이수연 주임 계십니까? 민성이 물었습니다. 아, 네. 4번 창구에 계세요. 민성이 창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성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하 청소실에 있던 강동철이 휴대폰 진동을 느꼈습니다. 박 실장에게서 온 긴급 문자였습니다. 도련님이 지점에 가셨습니다. 강동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그가 급히 청소실을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성이 수연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절대 민성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아. 민성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성 씨? 퇴근하고 저녁 먹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사이 들키면. 수연이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직원들은 바빴습니다. 알았어. 그럼 6시에 밖에서 봐. 민성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강동철은 기둥 뒤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민성아.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있다. 강동철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석기가 수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수연 주임, 잠깐 내 방으로 와. 수연이 긴장한 얼굴로 지점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석기는 책상에 기대 앉아 수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앉아. 서 있겠습니다. 앉으라니까. 마석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연이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수연 주임, 정규직 되고 싶지? 마석기가 느릿하게 물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건 물론이죠. 그럼 내 말 잘 들어. 마석기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에 내 아이디로 승인만 해주면 돼. 그럼 다음 달부터 정규직이야. 수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점장님, 이건 뭐가 문제야? 담보 가치가 너무 낮아요. 이 금액을 대출해주기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넌 그냥 승인만 하면 돼. 마석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수연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뭐? 규정에 어긋납니다. 못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석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수연 주임, 정규직 포기하는 거야? 규정 위반은 못합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석기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좋아. 각오해. 넌 이 은행에서 절대 정규직 못 돼. 수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강동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마석기. 내 무덤은 다 팠어. 다음 날 아침, 마석기가 수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수연 주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어. 지점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석기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승인할 거야, 안 할 거야? 못합니다. 수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마석기가 혀를 찼습니다. 이수연 주임, 내가 지금 뭘 거부하는지 알아? 정규직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기회라고. 불법이면 안 됩니다. 불법? 웃기네. 은행에서 이런 거 하나 둘이야? 다들 눈 감아주는 거지. 마석기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석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그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아이디만 빌려줘. 내가 직접 승인할 테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아이디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지점장님이 뭘 하시든 제 아이디는 못 드립니다. 마석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위압적이었습니다. 이수연 주임, 내 부모님 아직 일하시지?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청소 일하신다며?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 마석기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정규직 되면 부모님 편하게 해드릴 수 있잖아. 그런데 왜 고집을 부려? 부모님 말씀 꺼내지 마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아픈데 찔렀어?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 근데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건 죄야. 마석기가 수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생각 잘해봐. 내일까지 대답 안 하면 넌 이 은행에서 끝이야. 복도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강동철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저 쓰레기 같은 놈. 강동철이 이를 갈았습니다. 수연이 지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동철이 다가가려는 순간 수연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강동철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팀 즉시 대기 태세. 이번 주 금요일 작전 개시.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장님. 강동철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수연 양. 곧 끝난다. 오후 2시. 지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연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계약직 지점장님한테 찍혔대. 당연하지. 명령 불복종했잖아. 우리도 조심해야 돼. 저런 애랑 엮이면 우리까지 피해봐. 수연이 점심 먹으러 휴게실에 갔습니다. 평소같이 밥 먹던 동료들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오늘 밖에서 먹기로 했어. 아, 그래. 수연이 혼자 앉았습니다. 휴게실은 텅 비었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동철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연 양, 어르신.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었습니다. 혼자 밥 먹소? 네. 내가 같이 먹어도 되겠소? 강동철이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동철이 자신의 김밥을 꺼내 앉았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수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강동철이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수연 양,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 정말요? 그럼 나도 오래 살아봤지만 악한 놈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더구먼. 강동철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연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어르신. 어르신 말씀 들으면 힘이 나요. 바로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수연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배포 크네. 누군가 일부러 들리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동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사물함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화장품, 여분의 옷, 책, 모두 없었습니다. 누가, 왜? 수연이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혹시 제 사물함 보신 분 있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물건들이 없어졌는데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여직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건 관리도 제대로 못해? 사물함에 있었어요. 그럼 내가 잘못 둔 거지.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강동철이 지하 청소실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비원이 얘기해줬습니다. 계약직 아가씨 물건이 없어졌다던데요. 뭐라고? 강동철이 즉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나간 후였습니다. 강동철은 지점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휴게실, 화장실, 그리고 지하 쓰레기 처리장까지.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익숙한 물건이 보였습니다. 수연의 화장품 파우치였습니다. 그 옆에는 찢어진 옷과 신발이 있었습니다. 강동철이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수연의 구두 한 켤레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이 나쁜 것들. 강동철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구두를 들고 수도로 갔습니다.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출근했습니다. 사물함을 열자 깨끗하게 닦인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곧 끝날 걸세. 마이너스 강 반장.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그녀가 구두를 꺼내 안았습니다. 점심시간. 마석기가 수연을 또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이수연 주임, 마지막 기회야. 답은 똑같습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석기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내 부모님 생각 안 해? 부모님은 저한테 불법 저지르라고 키우지 않으셨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내가 직접 가서 볼까? 마석기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 청소 일하는 회사 알아. 내 어머니 일하는 식당도 알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지점장님,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뭐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승인해. 안 됩니다. 수연과 마석기의 고함이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강동철은 청소도구함 뒤에 숨어서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녹음 중이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강동철이 속으로 욕했습니다. 수연이 지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강동철이 다가가려는데 수연이 먼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강동철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점 감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 네, 행장님. 준비해라. 금요일 강남중앙지점 급습 감사. 알겠습니다. 증거는 내가 다 확보했어. 넌 인력만 데리고 와. 몇 명 필요하십니까? 10명. 경찰도 같이. 네, 행장님. 전화를 끊고 강동철은 지점장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틀만 더 기다려라, 마석기. 내 인생 끝나는 날이 온다. 그날 저녁, 마석기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500억 원 대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수연이 승인 안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청소하러 온 강동철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점장님, 청소하겠습니다요. 아, 들어와. 마석기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동철이 대걸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요. 강동철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석기는 컴퓨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의 눈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책상, 서랍, 파쇄기, 컴퓨터,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마석기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간 것이었습니다. 강동철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아주 작은 USB였습니다. 그는 컴퓨터 본체 뒤쪽에 USB를 꽂았습니다. 비, 컴퓨터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마석기는 화장실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USB에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마석기의 모든 파일이 원격으로 복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철은 USB를 다시 빼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마석기가 돌아왔습니다. 다 됐어? 네, 지점장님. 이제 나가겠습니다요. 강동철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강동철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박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파일 수신 완료. 불법 대출 증거 확보했습니다. 강동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내 목에 올가미가 조여진다, 마석기. 금요일, 대출 실행일이었습니다. 마석기는 아침부터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500억 원. 오늘 이 돈을 빼내야 했습니다. 이수연. 그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이 지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야. 승인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합니다. 수연의 대답은 변함없었습니다. 마석기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이 고집불통 같은 년. 욕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수연이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마석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손 놓으세요. 수연이 뿌리쳤습니다. 마석기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 승인 안 떨어지면 나도 끝이야. 내가 날 죽이는 거야.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너부터 끝내주지. 마석기가 수연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세요? 놓으라고요. 입 닥쳐. 마석기가 수연을 복도로 끌고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지점장님, 사람들이 보잖아요. 닥치라고. 마석기가 수연을 지하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창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로비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강동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미친놈이. 그가 대걸레를 내팽개치고 지하로 내려가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행장님, 감사팀 도착했습니다.
들어갈까요? 아직이야. 내 신호 기다려. 강동철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창고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마석기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이 고집 센 년, 오늘 내가 날 죽일 거야.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수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동철이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찰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맞은 것이었습니다. 강동철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가 창고 구석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청소 도구함 뒤였습니다. 안에서는 마석기의 폭언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계약직 주제에? 지점장님, 제발, 좋아. 제발 하고 싶으면 무릎 꿇어. 안 돼요. 무릎 꿇으라고. 쿵.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동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충분해. 그가 휴대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들어와. 지하 창고로.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출동합니다. 강동철은 창고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마석기의 범죄 현장을 완벽하게 목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에서 마석기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수연, 마지막으로 묻는다. 승인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합니다. 절대.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 인생도 오늘로 끝이야. 마석기가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동철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석기니 무덤에 온 걸 환영한다. 창고 안. 마석기가 수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짝! 마석기의 손바닥이 수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수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내가 감히. 짝! 또 한 대가 날아왔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터졌습니다. 선홍빛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이 신음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마석기가 그녀를 벽으로 밀었습니다. 쿵! 수연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녀가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나한테 대들어? 내가 뭔데? 마석기가 고함쳤습니다. 그는 창고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구석에 비상금고가 있었습니다. 삐삐삐삐. 철커덕.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5만원권 다발들이었습니다. 마석기가 돈뭉치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은행 들어왔잖아. 그가 돈뭉치를 수연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퍽! 5만원권 다발이 수연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지폐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으악! 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마석기가 미친 듯이 웃으며 돈뭉치를 더 집어던졌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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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권 다발들이 수연의 몸에 장렬했습니다. 지폐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수연의 피에 젖었습니다. 치료비다. 위로금이야. 이거면 되잖아. 마석기가 계속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짐승의 것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제발. 수연이 팔로 얼굴을 가리며 울먹였습니다. 피와 눈물이 범벅이 되어 흘렀습니다. 제발. 좋아. 그럼 더 줄게. 마석기가 금고로 다시 갔습니다. 더 많은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넌 오늘부로 해고야. 알았어? 해고.
이 돈이나 받고 꺼져. 그가 돈뭉치들을 수연에게 쏟아부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들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 위로 지폐들이 쌓였습니다. 처절한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쾅! 창고 문이 박살나듯 열렸습니다. 마 지점장. 우렁찬 목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낡은 청소부 조끼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강동철이었습니다. 그는 대걸레를 내팽개치고 수연에게 날아오는 돈뭉치를 한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찰칵!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듯 정확했습니다. 68세 노인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야? 마석기가 당황했습니다. 강동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허리 굽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어깨가 당당했습니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용역? 어디서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마석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 지점장. 강동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더 이상 굽신거리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자네 눈에는 이게 돈으로 보이나? 강동철이 손에 쥔 돈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 눈에는 사람을 베는 칼로 보이는데 말이야. 이 미친 영감이. 마석기가 강동철을 밀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동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석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으드득. 으악. 마석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동철의 악력은 쇠집게 같았습니다. 이 손으로 부하 직원을 때렸군. 강동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봤습니다. 나. 이 손으로 돈을 던졌어. 나라고. 강동철이 마석기의 손을 비틀었습니다. 마석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마 지점장. 자네 은퇴 자금은 이걸로 충분하겠군. 강동철이 돈뭉치를 마석기의 얼굴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마석기의 입술이 터졌습니다. 자네가 누구야? 마석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노인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강동철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청소부 조끼를 벗어 던졌습니다. 안에는 깔끔한 와이셔츠가 있었습니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최신형 무전기였습니다. 지금이다. 들어와. 강동철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야? 경비 불러. 마석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쿵. 지점 위층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드르륵. 지점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연 것이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마석기가 창백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하고 군기 잡힌 발소리였습니다. 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한성은행 본점 감사팀. 마석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감사팀? 그가 벌벌 떨었습니다. 누구야? 누가 부른 거야? 경비 안 불러. 마석기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검은 양복 남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강동철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강동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장님,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쿵. 마석기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행장님? 강동철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성은행 본점 은행장 강동철이다. 그의 목소리는 제왕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의 비굴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마석기 지점장, 자네는 지금 은행법 위반, 횡령, 배임,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 감사를 받게 될 것이야. 아니, 이게 무슨... 마석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 팀장, 강동철이 감사팀장을 불렀습니다. 네, 행장님. 지점장실 금고, 컴퓨터, 서랍, 파쇄기한 모두 압수해. 알겠습니다. 감사팀원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절반은 창고 금고로, 절반은 위층 지점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안 돼. 거기는 안 돼. 마석기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동철이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으드득. 마석기가 다시 무릎 꿇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자네는 이미 끝났어. 강동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점장실에서 감사팀원이 뛰어내려왔습니다. 팀장님, 이중 장부 발견했습니다. 좋아. 사진 찍고 압수해. 네. 안 돼. 마석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팀원이 내려왔습니다. 컴퓨터에서 불법 대출 내역 발견, 총 32건, 금액 2,100억 원. 전부 백업해. 네. 마석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동철은 바닥에 쓰러진 수연에게로 갔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수연을 일으켰습니다. 수연 양, 괜찮소? 어르신. 아니. 행장님? 수연이 멍한 표정으로 강동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놀랐지. 미안하오. 이렇게까지 숨겨야 했어. 강동철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수연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마시오. 수연 양은 잘못한 게 없소. 강동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버지,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성이었습니다. 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성아. 강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아. 민성이 수연에게 달려왔습니다. 그가 수연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많이 다쳤어? 민성 씨, 이게 무슨... 미안해. 아버지가 내 인성을 시험하신 거야. 나도 몰랐어. 민성이 수연의 상처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마석기. 그가 돌아섰습니다. 마석기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우리 수연이한테 감히. 민성이 달려들려 했습니다. 강동철이 그를 막았습니다. 진정해. 저 쓰레기는 법이 처리할 거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한성은행 본점에서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강동철이 마석기를 가리켰습니다. 마석기 지점장, 특수폭행,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안 돼. 나는 억울해. 마석기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그의 팔을 비틀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이수연을 폭행한 것도 증인이 있습니다. 강동철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여직원의 얼굴에 돈뭉치를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행장님, 행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마석기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강동철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용서? 자네가 수연 양한테 용서를 구했어야지. 행장님, 자네는 약자를 짓밟았어. 권력으로 선한 사람을 억눌렀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해. 강동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마석기를 끌고 갔습니다. 안 돼, 안 돼. 나는. 마석기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동철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연 양, 네. 행장님, 내가 내 시아버지 될 사람이다. 강동철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민성이 아버지야. 그리고 곧 내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지. 아버지. 민성이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줄 몰랐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으앙. 그녀가 민성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강동철이 그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양, 자네는 시험을 통과했어. 강동철이 말했습니다. 인성, 용기, 정직함. 모두 훌륭했어. 자네는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충분해. 행장님. 수연이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동철이 김 팀장을 불렀습니다. 김 팀장. 네, 행장님. 본점 인사부에 연락해. 이수연 주임을 본점 전략팀으로 발령내. 네. 본점이요? 수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지점 생활은 끝이야. 본점에서 제대로 일 배워. 하지만 저는 계약직인데 정규직 전환도 같이 처리해. 오늘 자로. 강동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행장님. 수연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수연 양. 자네 같은 사람이 은행에 필요해. 강동철이 수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치료부터 받자. 민성아, 내 며느리감 병원 데려가. 네, 아버지. 민성이 수연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창고를 나서는 수연의 뒷모습을 강동철이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위층 로비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이 지점 전체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강동철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장님, 다들 고생했소. 강동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이 지점에서 마 지점장의 비리를 알고도 방조한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처벌받을 거요.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단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선처하겠소. 감사팀한테 가서 진술하시오. 강동철이 돌아섰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감사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도 마석기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강동철은 지점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점도 깨끗해지겠군. 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행장님, 언론사 연락 왔습니다. 취재 요청이요. 거절해. 조용히 처리하는 게 은행 이미지에 좋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석기 관련자 전부 조사해. 위에 배우가 있을 거야. 네, 행장님. 강동철이 지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그의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행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네. 강동철이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그는 지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수연 양, 이제 내 인생이 시작이야. 잘 해낼 거라 믿어. 그가 창문을 올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강남중앙지점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동철의 마음속에는 수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용감한 그 젊은 여인, 그의 미래 며느리, 그리고 한성은행의 미래. 잘했어, 수연 양. 강동철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차는 본점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일주일 후 한성은행 본점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강남중앙지점 감사 결과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강동철 행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앞에는 각 지점장 5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동철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남중앙지점에서 발견된 비리 규모를 보십시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었습니다. 불법 대출 32건, 총액 2,100억 원, 리베이트 수수액 130억 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것이 한 지점에서 3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강동철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마석기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석기 전 지점장은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 함께 비리에 가담한 직원 5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철이 지점장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수하십시오. 제가 직접 청소부로 위장해서 찾아가기 전에 말입니다. 몇몇 지점장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점 감사팀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지점 12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동철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성은행은 달라질 겁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고객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인권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질하는 지점장, 직원을 괴롭히는 상사는 이 은행에 필요 없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행장님. 지점장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회의 끝. 각자 지점으로 돌아가서 자기 점검하십시오. 강동철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박 실장이 따라왔습니다. 행장님, 이수연 주임 발령건 처리 완료했습니다. 잘했네. 출근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좋아. 전략팀에 미리 얘기해도 특별히 잘 챙기라고. 네, 행장님. 강동철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8층 행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행장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연 양 잘 적응하겠지. 그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 이수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강민성이 옆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아파? 많이 나아졌어. 수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시험하신 것 같아.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뭐가 고마워? 행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마석기한테 계속 당했을 거야. 정규직도 못 됐을 거고. 수연이 민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도 몰랐잖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민성이 수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응?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결혼하고 싶어. 민성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계약직이었고 이제 본점 정규직이잖아. 게다가 전략팀이야.
엘리트 코스지. 그래도 수연아. 민성이 수연의 손에 키스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아버지도 인정하셨어. 이제 당당하게 결혼하자.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야. 너 같은 며느리 어디서 구해? 민성이 웃었습니다. 수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동철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행장님. 수연이 얼른 일어나려 했습니다. 강동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편히 있게. 환자가 뭘? 송구합니다, 아버님. 민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아 있어. 강동철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나았나? 네, 행장님. 덕분에 좋은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 우리 은행 직원인데. 강동철이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수연 양. 네, 행장님.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알겠나? 수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인성을 보시려고. 맞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강동철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은행을 평생 해왔네. 40년이 넘었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봤지. 그가 수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 권력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 약자를 짓밟는 사람. 정말 많았어.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은 드물었네. 불의 앞에서 당당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자기 신념을 지키는 사람. 강동철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지. 이 아이가 우리 며느리 감이구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장님. 이제 행장님이라 부르지 마. 아버님이라 불러. 네, 아버님. 수연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강동철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성아. 네, 아버지. 수연 양 태어나면 우리 집으로 모셔라. 어머니한테 인사시켜야지. 네, 아버지. 민성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연 양. 네, 아버님. 다음 주부터 본점 출근이지? 네. 긴장되네요. 걱정 마. 전략팀 팀장한테 미리 얘기해뒀어. 잘 가르쳐 줄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강동철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포상금이야. 은행 비리를 제보한 공로로.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받아. 정당한 대가야. 그리고 이건 명령이야. 강동철이 웃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잘 써. 부모님께 효도하고. 네. 수연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동철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 회의가 있어서. 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수연 양 챙겨. 나는 기사가 있어. 강동철이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돌아보았습니다. 수연 양. 네, 아버님.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하네. 강동철이 따뜻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수연은 민성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성아. 내가 고마워. 너 같은 사람 만나서. 두 사람이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서울구치소 접견실. 마석기는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변호사님, 마석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최소 10년입니다. 10년? 마석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횡령, 배임, 특수폭행, 은행법 위반. 죄목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증거가 확실해요. 감형은 안 되나요? 어렵습니다. 피해액이 너무 큽니다. 2천억이 넘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성은행 측에서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 행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대요. 마석기가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유일한 방법은 공범들을 다 불어서 선처를 받는 겁니다. 공범이요? 네. 당신 위에 누가 있죠? 리베이트 받은 사람들. 마석기가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불면 저도 위험한데. 이미 위험합니다. 10년 먹을 건데 뭐가 더 위험해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음 접견 때 답 주세요.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석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석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유리창 너머로 자유로운 세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마석기에게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은행 본점 로비. 수연이 처음 출근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수연 주임님이시죠? 경비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략팀은 12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세요. 감사합니다. 수연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수연은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연 주임님,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는 전략팀 대리 김지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팀장님이 기다리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은이 수연을 안내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팀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수연 주임님, 환영합니다. 저는 전략팀장 박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행장님께 특별 지시 받았습니다. 잘 가르치라고요. 박 팀장이 웃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자리는 여기입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왔습니다. 와, 좋네요. 행장님이 직접 지정하신 자리입니다. 제일 좋은 곳이죠. 수연이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시간에 팀원들 소개해 드릴게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팀장님. 수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 환영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수연 주임님, 한성은행 본점 전략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규직으로서의 시작, 본점 직원으로서의 시작, 그리고 강동철 행장의 며느리로서의 시작.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행장님, 아니 아버님,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녀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18층 행장실. 강동철은 창가에 서서 12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겠지. 그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행장님, 마석기 변호인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모레 형량 감경을 위해 공범들을 모두 진술하겠답니다. 좋아. 받아줘. 다 잡아들이자. 네, 행장님. 은행을 좀먹는 벌레들 다 제거해야 해. 강동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점 감사 일정 잡아. 무작위로.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나갔습니다. 강동철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성은행이 달라질 거야. 수연 양 같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은행으로.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성은행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강동철, 이수연, 강민성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 해는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1년 후 서울구치소 작업장. 마석기는 죄수복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등은 굽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야, 5213번. 여기 다시 닦아. 교도관이 소리쳤습니다. 마석기의 수영 번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석기가 비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지점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을 부렸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탔습니다. 명품 시계를 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죄수였습니다. 바닥을 닦는 청소부였습니다. 이 미친놈아, 제대로 안 닦았잖아. 교도관이 마석기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다시 해. 네, 죄송합니다. 마석기가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의 머릿속에 강동철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소부, 아니 행장, 마석기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결은 15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중구 을지로, 한성은행 본점, 이수연이 당당하게 본점 로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수연 팀장님, 안녕하세요. 로비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팀장, 1년 만에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전략팀 막내에서 전략팀 차장을 거쳐 이제는 혁신기획팀 팀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혁신기획팀 사무실이었습니다. 팀장님, 팀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아요.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죠? 네, 팀장님. 완벽합니다. 좋아요. 그럼 10시에 행장님께 보고 올라갑니다. 네. 수연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장실이었습니다. 넓고 쾌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성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성 씨, 오늘 저녁에는 일찍 퇴근할 수 있을까? 오전 10시, 18층 행장실. 수연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강동철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 수연이. 왔나? 강동철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차 한잔하게. 감사합니다. 수연이 앉았습니다. 비서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회의 자료 준비했다며?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성은행 디지털 혁신 전략안입니다. 그녀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유창했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강동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좋아.
이대로 진행하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나저나 수연이. 네. 우리 은행 미래를 생각해 봤나? 강동철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미래요? 그래. 10년 후, 20년 후. 강동철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이제 이른이야.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 아버님, 후임자를 생각해야 해. 이 은행을 이끌어갈 사람. 강동철이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자네가 그 사람이야. 네. 수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요? 그래. 자네가 차기 행장감이야. 아버님, 그건 너무. 왜? 못할 것 같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직 젊고 경험도 부족해서. 경험은 쌓으면 돼. 하지만 자네에겐 더 중요한 게 있어. 강동철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직함, 용기, 배려심,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 이게 진짜 리더의 자질이야. 아버님, 자네는 그걸 가지고 있어. 1년 전 창고에서 돈뭉치를 맞으면서도 신념을 지켰잖아. 강동철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행을 이끌어야 해. 실적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님. 잘 부탁하네. 강동철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리고 우리 은행의 미래.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구 청담동, 고급 한정식집,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한쪽에는 강동철과 부인 오명이, 그리고 강민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수연과 그녀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 이철수는 낡은 양복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들, 편하게 앉으십시오. 강동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철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와도 되나 몰라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주인공은 두 분이십니다. 강동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훌륭한 따님을 키우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뭘? 아닙니다. 수연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젊은이입니다. 강동철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랐고 불의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모님 교육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철수와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장님, 행장은 무슨, 이제 사돈 아닙니까? 강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철수와 김순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훌륭한 따님을 저희 집안 며느리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고개 드십시오. 이철수가 당황해서 강동철을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죠. 저희 같은 집안 딸을. 집안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강동철이 이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수연이 잘 보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철수가 울먹였습니다. 수연은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성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축하해, 수연아. 고마워. 두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 후, 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이수연과 강민성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웨딩홀은 화려했습니다. 하얀 장미로 가득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신부 대기실. 수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였습니다. 베라왕 디자인이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마워요. 수연이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계약직이었습니다. 지점장에게 맞았습니다. 돈뭉치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성은행 혁신기획팀 팀장이었습니다. 차기 행장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부가 되었습니다.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오명이가 들어왔습니다. 강동철의 부인, 수연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구나. 명희가 수연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와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야. 너 같은 며느리 어디서 구해. 우리가 복받은 거야. 명희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비치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한테 주신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셨지. 이제 내 차례야. 어머니, 이건 너무 귀한 건데. 귀한 며느리한테 귀한 걸 줘야지. 명희가 수연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오후 2시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이 아버지 이철수의 팔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에는 강민성이 서 있었습니다. 신랑복을 입은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철수가 수연의 손을 민성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장인어른.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성이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줄에는 강동철이 직접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강동철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부는 우리 은행 직원입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둘의 상사이자 신랑의 아버지이자 곧 신부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1년 반 전 청소부로 위장하여 지점에 잠입했습니다. 며느리감의 인성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동철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고 신념을 지키는 사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연,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선포합니다. 강동철이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성은행은 앞으로 갑질없는 은행이 될 것입니다. 직원을 괴롭히는 상사, 약자를 짓밟는 관리자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며느리 이수연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철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서약하십시오. 민성과 수연이 마주보았습니다. 이수연,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강민성, 당신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홀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예식장 밖, 쓸쓸한 거리, 남루한 옷을 입은 여자와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마석기의 아내와 자녀들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마석기의 아내가 예식장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웨딩홀, 행복한 사람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그녀도 저런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지점장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명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가자.
우리는 저기 갈 수 없어. 그녀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초라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예식장 안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과 민성이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강동철과 명희도 함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하객들이 축복했습니다. 수연의 부모님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철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잘 됐구나. 여보, 울지 마요. 기쁜 날이잖아요. 김순자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동철이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행장님. 저희가 감사하죠. 이제 한 가족입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이철수가 감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수연과 민성이 웨딩카에 탔습니다. 하객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행복해. 잘 살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성 씨, 응? 나 꿈 아니지? 꿈 아니야. 현실이야. 민성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행복하자. 응, 행복하자.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차는 신혼여행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일주일 후, 강동철은 본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행장님, 준비됐습니다. 좋아. 강동철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청소부 조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지점입니까? 부산 해운대 지점. 또 위장 근무하시는 겁니까? 그래. 직원들 인성 확인해야지. 강동철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수연이 같은 인재가 있을지 모르잖아. 행장님, 은행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해. 강동철이 본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용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부는 택시를 타야 했으니까요. 택시에 타기 전 강동철이 본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8층 행정실 창문이 보였습니다. 수연이 잘 부탁하네. 이 은행을 잘 지켜줘. 그가 택시에 탔습니다. 부산역까지 가주십시오.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강동철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새로운 모험. 택시는 고속도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강동철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와 싸우고 좋은 사람을 찾는 정신. 그것이 강동철이었습니다. 그것이 한성은행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수연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